네, 이번엔 미증 씨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 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황수욱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3대 지수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휴전이 하루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어서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유예 종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향이 크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말에 이미 3차 스톡홀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8월 12일 기한이었던 고율관세 부과 기한을 추가 90일 연장하기로 1차 합의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 합의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기술적인 쟁점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결정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고율관세를 직접적으로 부과하려는 목표보다는 협상의 도구를 활용해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얻어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의 에너지와 농산물 수출을 하고 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90일 유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90일 유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서 판매한 칩 매출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중국에 판매하면 이 매출이 더 커지기 때문에 15%를 좀 내주더라도 주가에 크게 타격을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마진율이 악화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향 매출액의 15%가 정부 지급금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좀 추산을 해보면 작년 매출액과 순이익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작년 전체 매출액이 1,300억 달러였고 이 중에 24%에 해당하는 약 315억 달러가 중국향 매출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해당 전체 매출의 15%가 이제 미국 정부 지급금으로 지불된다라고 했을 때 한 47억 달러 정도이고요. 전체 순이익이 727억 달러라는 점 고려한다라고 하면 전체 순이익 중에 6.5%에 해당하는 수준의 이제 숫자가 미국 정부 지급금으로 이제 지급이 되게 되는 셈입니다. 이걸 이제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순이익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4.4%의 순이익 손실인 셈인데 이제 그렇게 작년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올해 1분기에 이제 중국향 매출액의 비중이 12%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에서 6% 사이에 순이익의 손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이다. 다만 이제 지금의 주가 반응을 보시면 장초에 엔비디아 주식이 한 1%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좀 거의 약보합세까지 좀 회복을 한 상황인데 지난번 사실은 미국의 중국향 수출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었을 때 그때 주가 반응이 6%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거 대비하면 지금의 주가 반응은 상당히 미미한 편이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요게 어떤 정부 지급금 부과보다는 오히려 중국향으로 수출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에 좀 논평을 한 것처럼 미국 기업이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입의 일부를 정부에게 지급하는 하기로 한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점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이슈에 대해서 향후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이슈 때문에 순이익이 4에서 6% 정도는 타격을 입을 수는 있지만 크게 동요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애플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AI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어 보이는데 애플의 시리 기능 대폭 강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애플이 그동안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다른 빅테크들이 이제 치고 나가는 동안 애플은 좀 못 나갔었던 이유가 AI 씬에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였었고 예를 들어 엔비디아도 그렇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자체 AI 고성능 AI 모델을 보유하고 거기서 이제 본업에서 뭔가 시너지를 내면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애플은 그런 게 좀 부진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GPT-5를 자사의 이제 그 애플 인텔리전스에 통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보강하고 내년에 좀 더 나은 시리를 내놓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아진 시리, 시리가 뭔가 저희가 시리한테 뭔가 요청을 하면 얘네가 이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들을 해준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애플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형성해 준 이벤트라고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실제로 그런 이제 기능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여부가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앞으로 애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애플이든 지금 글로벌 주식들의 핵심은 그러니까 자기들 숫자가 좀 잘 나와야 되는 게 좀 기본인 것 같은데 애플은 결국에는 내구 소비재 기업이라는 이제 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보면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 이를테면 뭐 AI 인프라, 뭐 AI 소프트웨어 이쪽은 잘 가는데 소비와 관련된 뭐 내구 소비재가 이제 그 중에 가장 기호 소비 측면에서 약간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숫자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있어 주는 게 1차적으로는 애플 주가에 좀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애플 관련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의 황수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